네, 안녕하세요. 네, 웨스타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장입니다. 7월 3일이고요. 예, 오늘의 제목이 파월을 미국 대통령으로, 예, 워낙 미국 대통령 대선의 판도가, 좀 말이 안 되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답답해서 좀 올린 것도 있고, 사실은 뭐 좀 어그로를 끄는 내용도 있고요. 물론 뭐 파월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제 뭐 그 연설하는 내용도 보고, 그러면서 파월 같은 사람 괜찮은 사람도 있구나. 나름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테슬라라든지 2차전지 하반기에 보자라고 했는데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엔솔이 LFP 배터리까지 사실 이제 중국이 이제 저가형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다 못해서 이제는 엔설도 LFP까지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수요가 있으면 우리도 이것도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NCM 계열만 했었지만 이제 엔설이 드디어 LFP까지 하면서 중국을 저지한다. 이것은 좋은 내용이죠.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이 좋다. 하반기 보자라고 말씀을 지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면은 다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예, 네, 파월이 지난밤에 인플레가 많이 개선됐다. 근데 이거는 언제죠?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입니다. PC 결과가 발표가 되고 코어 PC가 2.6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데이터에 의해서 그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좀 신중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레발을 치거나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좀 매파적인 발언도 했다가요. 또는 비둘기 발언도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ISM 어제는 ISM 그저께죠.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되면서 역시 이제 제조업도 네, 조금은 이제 미국의 경기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GDP도 뭐 예, 예전에는 예상을 좀 높게 잡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그렇지도 않고요. 역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좀 그래도 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워낙 이제 이제 트럼프가 좀 더 우세하단 말이에요. 지금 판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 연준 의원들도 뭔가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저 트럼프한테 이제 줄을 쓰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튀는 죠. 지금 경기 지표를 보고 얘기하는데 무슨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엉뚱한 소리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저기도 참 먹고 살기 힘들구나. 속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너무 이제 미국도 사실은 이제 고령화 또는 그 관료화됐다라고 하죠. 좀 그런 게 문제이고 이게 바이든도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물론 그나마 좀 바이든이 좀 낫다라고 보는 시각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펠로시 국회의장도 그렇고요. 80세가 넘으셨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돌아가신 판사는 뭐 80세 넘으셔가지고, 어제까지 막 그 재판을 보다가 다음날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너무 자리만 연연하는 게 아니라 좀, 네, 어느 정도는 조금은 물론 나도 사실 뭐 이분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좀 이런 게 좀 만연해 있다라는 좀 미국도 좀 그런 것들은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은 파월은 트럼프 재직할 때, 그 연준 의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화당 쪽입니다. 공화당 쪽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연준의 의무는, 어느 당의 편을 드는 게 아니죠. 중립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지 않나 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좀 미움을 받는 것도 좀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네, 중간적인 입장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난달 PC 결과도 반영을 해서 인플레가 많이 개선됐다. 그래서 뭐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뭐 9월의 금리나 9월의 금리나 가능하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뭐 사전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역시 그리고 이달에도 CPI, PC, 그다음에 8월에도 계속 발표가 되죠. 그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네, 역시나 이제 고용지표, 요것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당을 초월해서 오로지 데이터만 경제만 바라보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아, 미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누구한테 이제 줄 서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진짜 파월 같은 사람이 진짜 미국 대통령이 되면 난 진짜 내가 투표권 있으면 찍어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불현듯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미국에도 다 이상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죠? 이분이 정치인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년,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막 국채금리가 올라가요. 그죠? 이게 뭡니까? PC도 그렇고, ISM, 제조업, PMI도 그렇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오래 올라가요. 이거는 뭐, 그게 막연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파월이 제때 제동을 좀 벌어졌죠. 그래서 어제는 국채금리가 4.5에서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좀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파월뿐만 아니라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 초기 국면에서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오판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힘들긴 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최근에는 어쨌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패드워치도 보면 이제 어전도 좀 반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당선은 일단은 뭐 아직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고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바이든이 계속 갈지 또는 뭐 교체가 될지 후보가 또는 교체가 안 되더라도 뭐 바이든이 그나마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설레발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며칠 동안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좀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경제는 경제를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패드워치도 보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꾸준한 데이터 그리고 지속적인 데이터, 어전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게 항상 중요하다. 그때그때 변동스러운 좀 일시적인 데이터는 크게 의미를 둘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 9월하고 12월 올해 두 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뭐 9월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더라도 경기가 좀 후퇴하고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혀간다. 그러면 그때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9월에 일단은 한번 일단 해보는 것이 일단 먼저 중요하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어제 거의 2만 근처에 왔었어요. 지난번에 최근에 2만만 근처 오면은 그게 쭉 차익 실현 나오면서 길게 그죠? 쭉 길게 이게 빠지곤 했는데 어제는 반대였어요. 물론 파월에 그런 발언도 있었지만 2만 근처에 다가서는 모습. 그래서 이제는 뭐 2만도 넘어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뭐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애플 최근에 애플이 계속 좋죠. 애플이 좋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애플도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래서 금리가 인하될 것. 그러니까 그동안 고금리에도 잘 살아남았는데 저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또 그렇다고 해서 나빠질 일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좋죠. 뭐 트럼프가 설령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CEO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공화당 쪽인 거 그리고 경제자문위원회로 참가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전기차 친환경이 다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과거의 데이터가 꼭 그것만 들이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요거 하락에 베팅한 분들은 요즘 아주 큰 손실이 있으실 거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하반기에는 2차 전지 보자. 그리고 테슬라도 살아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상승세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인도 대수,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많이 팔았냐, 판매 대수인데, 그게 이제 예상치보다는 좀 나았어요. 그죠? 우려했던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8월 8일 로보택시,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시청역 사건도 있었지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그죠? 뭐, 아직까지는 기술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자율주행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는 것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어제 제가 좀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도 가성비 전기차가 좀 비싸서 못 사는 것도 있잖아요. 대중화의 그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 점에서도 어차피 그렇죠? 트럼프가 됐든 제가 항상 말을 드리죠. 그렇죠? 유럽의 뭐 극우가 됐든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동화, 그러니까 전기차. 나중에는 뭐 일부는 수소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만 상반기에는 인공지능만 계속 띄우고 그죠? 그래서 뭐 전기차는 캐즘 하면서 일부러 눌러놨지만 결국에는 튀어 오릅니다. 그죠?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뭐 내년 상반기에는 모델 2죠. 그래서 저가형 모델이 나옵니다. 그럼 판매 대수가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캐즘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돌파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차 전지 이제 조금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가격대는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저희 웨스탁에 추구하는 게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포모로 해서 고가에 물리는 것보다 차라리 저가에 담아두면 이게 방향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전기차가 뭐 망하는 사업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 망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 모아가면 결국에 기회가 온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근에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구독자들이 좀 늘으셨더라고요. WCP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외 주식까지 보시는 분들, 테슬라 최근에, 이거 수익 엄청 짭짤하시겠어요. 그죠? 어쨌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테슬라도 좋지만 이제 저는 리비안도 굉장히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일전에 마켓 인사이트에서 중국의 저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참 미국 차량, 물론 한국은 뭐 현대 기아차 잘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이제 테슬라하고 리비안이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진짜 이게 캐즘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리비안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특히 리비안에 일단 판매 대수가 점점 증가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쉬웠죠. 그런 부분을 폭스바겐이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폭스바겐도 전기차를 하고 싶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역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테크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리빙안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부분은 폭스바겐 또는 리비안 둘 다한테 좋은 거죠. 서로 윈윈하면서 역시 살아남는 애는 살아남는구나. 그래서 역시 캐즘을 뚫고 살아남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캐즘을 뚫지 못하고는 그런 종목도 있죠. 그런 종목도 있고 여기서 캐즘을 뚫고 살아남는 종목은 역시 좋은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뭐 급등 한번 해줬다 조정을 받고 어제 또 6.97% 7%대 반전해줬습니다. 리비안 전기차인데 주로 이제 SUV나 또는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픽업 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마디로 매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지만 여기도 흑자로 전환하면 역시 지금의 주가는 물론 테슬라도 좋지만 리비안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리비안, 테슬라 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저는 사실 뭐 저의 관점에서는 뭐 리비안이 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가 좀 가격 올라오니까 또 막 이게 뭐 얼마 간다 또 설레발치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영혼 없이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도
저의 방송을 보면서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우려가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WTI 유가인데요. 제가 이렇게 뭐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한두 가지만 보는 게 아니죠. 종합적으로 시장에 어떤 뭐 필요하면 중동 사태 또는 뭐 유럽의 정치 이런 것까지 같이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견문이 많이 넓죠.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식적인 측면에서 상식을 키우는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가 일단 뭐 트럼프가 되면 이제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해서 뭐 최근에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헤즈볼라, 레바논과 이스라엘 요 문제. 뭐 그래서 이제 우려감 때는 오르겠는데 어제는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이게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반등의 계기가 또 됩니다. 어쨌든 유가도 올라갔다가 너무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컸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이게 그 이란의 대통령 선거 이제 결과 봐야 된다고 했죠. 물론 뭐 일부에서는 뭐 그래봤자 뭐 얼마 바뀌겠냐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게 출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란의 대선 판도도 같이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니케이 뭐 일본은 좀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어쩌 엔저다 하는데도 뭐 또 올라갑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금리 완화되면 이제 이렇게 신호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만도 일단 좋네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나 저러나 코스피,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강보합입니다. 강보합이고, 강세긴 한데, 좀 솔직히 아쉽죠. 이거가 좀 아쉽던데, 280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2차 전지는 좋은데, 이게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이게 한 방이 남았죠. 그죠? 한 방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뭐, 파운드리 빅테크의 수주를 아직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방은 견조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이 제가 뭐 계속 좀,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죠? 뭐 인공지능 했지만 사실 우리 실생활에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죠? 너무 좀 설레발로 올라간 게 아닌가. 물론 방향성은 맞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지수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우리가 뭐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섹터가 올라가야 우리한테 좀 도움이 더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오늘 좀 아쉽죠. 장 초반에는 역시 테슬라가 많이 급등을 해서 올라가다가 좀 눌리는 모습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좀 잘 보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나 금리 인하가 이제는 뭐 가시권에 오긴 했지만 진짜 될 거냐 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일단은 참고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가에서는 크게 뭐 걱정할 건 없다. 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매동을 보면 일단은 뭐 외인들이 이제 장시간에 살짝 올리는 듯 하다가 막 가지고 놀고 있죠 지금. 가지고 놉니다. 장관에 올렸다가 눌렀다가 다시 또 담았다가. 그래서 어쨌든 뭐 금리 인하로 가면 뭐 우리나라 뭐 그 수출 무역 수지도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아요. 반도체 또 뭐 자동차가 뭐 6월에 조금 약간 좀 삐끗하긴 했지만 뭐 자동차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조선 이쪽도 나쁘지 않고요. 물론 뭐 글로벌 리스크가 좀 없는 것은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우리가 뭐 좌우될 일은 많지 않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2차 전지 또는 전기차도 캐즘을 뚫고 살아나는 분위기 때문에 크게 지금 뭐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가 현실 진짜로 되면 당연히 좋죠.
그죠?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엇갈릴 수도 있어서 여전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좀 올라오면 그냥 뭐 곧버스 베팅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예, 습관적으로 그냥 2,800 그쳐만 오면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이래저래 아직까지는 뭐 국내에 조금은 긴가민가 하는 분위기가 솔직히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있다는 것을 어쩌도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네, 외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는 하지만 사실 뭐 좀 보는 거죠, 좀 그죠? 예, 왜냐하면 국내에 상반기에 베팅을 많이 해놨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외인들도 올라가야지 이게 수익인 거지, 그죠? 지금 뭐 팔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선물만 깨작깨작 지금은 이제 조정하고 있고요. 오늘 좀 기금은 좀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뭐 매수긴 했는데 뭐 최근에 뭐 매수매도 그냥 관망이죠. 그냥 일단 많이 일단 배팅을 해놓고 일단은 좀 관망 중입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 확실하게 터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물론 어제 뭐 졸트가 나오긴 했는데 별로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일단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선물은 그쵸,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좋긴 하지만 그 한 방에 아직 안 터지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예, 지수는 조금은 이제 좀 보합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는 뭐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방으로 막 때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LG엔솔 네 이제 뭐 2차 이제 하반기에 보자 했는데 보자 하니까 좋네요, 그죠? 그래서 예, 원래 뭐 국내 기업들이 그래서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좀 더 고급 배터리죠. 예, 이렇게 여기를 이제 치중을 했었는데 예, 중국은 LFP를 이제 좀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이거를 많이 폄하를 했죠. 그래서 저가형이다. 그 뭐 별로 기술적으로도 난이도도 높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대중적으로는 또 많이 팔려요. 또 그리고 LFP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뭐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도가 좀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겁고 별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일단은 아니 대중화되려면 일단은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LFP가 이제 중국 뭐 CATL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물량으로는 중국이 앞서는 게 이게 LFP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국내 업체들이 LFP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술력이 탁월한, 그죠? NCM만 할 거야. 뭐 이러다가 이게 물량에서 이제 자꾸 이제 좀 중국한테 밀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LFP까지 LG엔솔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도 이제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이제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국을 이제 그 LFP는 이제 중국 전용이었는데 이제 엔솔도 이제는 이 시장이 또 작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누구 르노죠, 르노. 르노 이쪽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비싼 거 좋은 거만 할 거야. 이제 뭐 체면만 차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는 뭐 모든 면에서 이제 중국과 대응을 하겠다. 뭐 이게 선전포고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서 어제도 사실은 조금은 시장이 좋았으면 어제도 좋았겠지만 조금은 이제 어제 되게 많이 아쉬웠죠, 그죠? 이게 바닥에서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었다가 어제 음봉이었는데 물론 오늘도 뭐 살짝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4% 상승 중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역시 전기차 또는 2차 전지도 보자. 왜냐면은 아니 그렇게 반도체가 100% 200% 올라 상승했는데 오히려 여기는 신저가를 뚫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눈높이도 맞춰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반도체도 조정을 받으려면 그 수급을 누가 받아줍니까?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밖에 없어요. 그 수급을 받아줄 것은 2차 전지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 역시 쌍바닥 흐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냥 바닥 한번 찍어주면 제맛이 아니죠. 최소 쌍바닥은 찍어줘야 제맛이고요. 네. 이래야지 물량을 좀 더 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량도 안 남았는데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2바닥, 3바닥 하는 것은 물량을 담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눌리는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 보통 뭐 개인 투자자님들을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눌리니까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걱정해서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오르면 팔고 그죠? 근데 이거는 예, 개인이나 기관, 예, 기관이나 예, 봤을 때는 물량을 이제 저가에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받아서 올리기가 좋죠. 그죠? 예, 저가에 받는 거니까. 아, 예,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 음봉이라서 뭐 안 좋다라기보다도 너무 급등하면 또 많이 못 가요. 예, 이제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매도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진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올라봤자 수익이 뭐 크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매동이 보면은 그죠? 예, 저가에 이렇게 눌러서 지금 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7월부터 그죠? 하반기부터는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하반기 보자 한 달 전부터 사실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바닥 한번 찍어주고 잠깐 올랐다가 이렇게 쌍바닥 찍어주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저희는 예, 이렇게 저가에 담아가면 이게 망할 사업이 아니란 거죠. 사업이 아니고 캐즈입니다 뭐다 해서 이제 눌러는 놨지만 이게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LNF는 제가 최근에 언급을 잘 안 했어요. 그죠? 좀 워낙 종목이 여럿이다 보니까 좀 찍어서 이렇게 좀 보려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LNF 역시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테슬라의 LNF. 네. 그래서 최근에 역시 이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 2, 3 바닥. 그렇죠? 올해 초에 지금 이 정도에서 20만 원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4만 원이면은 이거 좀 너무했죠. 그렇죠? 물론 뭐 그만큼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있지만 2분기까지 바닥 찍어주고 3분기, 4분기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 기대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LNF 오늘 14%까지 급등했다가 좀 조정이지만 눌렸지만 오히려 이게 저가에 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건 걱정할 게 없어요. 여기서 팔면 오히려 나중에 후회합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네, 2차전지 역시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보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 반도체는 요즘 좀 쉬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사실 좀 조정 받았어요. 오늘 뭐 좀 반등은 좀 나오지만 근데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또 요즘 뭘 사고 있나 했더니 KB금융 그렇죠? 오히려 이제 상반기 배당 그까지 끝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7월 들어서 다시 밸류업에 이제 기관하고 또 외인들이 또 여기 몰려가고 있네요.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좀 올라왔을 때 거의 다 많이들 파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쫓아가기는 어려운 흐름인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밸류업 이거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나라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안 돼. 뭐 보통 그렇죠. 반대로 가야 돼. 보통 그렇게 생각을 다들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 초장이 이미 다 팔아먹고 현대차도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요거는 그냥 뭐 관망만 하는 상황이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건 길게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다. 왜냐면 오르긴 올랐는데 아직도 저평가 이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도 오히려 여기는 그렇게 악재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 사실 뭐 금융권도 뭐 거의 꿀을 빨고 있죠, 사실은. 진짜 우리들의 이 피 같은 돈을 이 금융권이 다 빨아먹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음,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뭐 금리는 이제 내려가야 합니다만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여기가 또 망하는 게 아니죠.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좀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쉬워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이제 또 하반기 되니까 또 이쪽에도 또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뭐 하나금융지주를 제가 좀 많이 선호했었고, 이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뭐 사실 뭐 올라올 때 이미 뭐 가지고 있었더라도 초장에 다 매도를 하셨겠죠, 대부분. 그러고 다시 어쨌든 여기도 뭐 신고가입니다, 오늘. 신고가 랠리. 어쨌든 시장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들어가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렇죠? 저희 웨스타 제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 이런 거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은행은 은행이죠. 물론 지금 뭐 플랫폼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게 뭐 망한 거 아니냐 뭐 싶을 정도로 주가는 정말 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쪽도 뭐 망할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뭐 이래저래 뭐 우려는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뭐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그러더라도 카카오뱅크 2만 원대에서 또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는 워낙 이제 그 분할 상장을 많이 해서 이렇게 문매를 좀 많이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제 걱정도 많이 했고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뱅크 설마 여기서 또 뭐 분할 상장하지는 않겠죠, 그죠? 카카오페이. 예.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분할 상장할 가능성이 없는,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최근에도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 물론 뭐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는 PER이 높지만 실적이 좋아지면 PER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역시 이 가격대에서는 메리트가 있다. 말씀드렸었고요. 역시 오늘도 역시 하반기 들어서 7월 들어서는 반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은행주냐 또는 뭐 성장주냐 어디에 포지션하냐 뭐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바닥 찍고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마지막으로 HLB 아까 이제 제가 한 23%, 22%, 23%대 요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뭐 상한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HLB 탈도 많고 이제 바이오는 이제 탈도 많고 정말 말도 많고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FDA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이번에 승인받지 못한 이유가 뭐 이게 뭐 진위를 저는 따지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렇지만 좀 FDA에 대응하는 것이 좀 어설프다. 그죠? 라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추가 보완 사항 없이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지금 뭐 상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요번엔 좀 잘 되길 좀 바랍니다. 그죠? 이거 물리셨던 분도 많고 우리야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제 물리신 분도 많으시고 근데 요게 이제 보니까 최대 2개월에서 6개월 심사 기간 정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얼마나 또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바이오도 그렇고 기대감이 오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이런 거에 이제 몰빵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진짜 위아래 진짜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그죠? 장 초반에는 막 23%에서 시작했어요. 23%에서. 급등했죠. 그렇지만 이게 워낙 이제 여기에 대이신 분들 많죠.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쭉 저 찰실련 매물 나오면서 아침에 쭉 눌렸어요. 눌렸다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요번에 진짜 이게 긴가민가 하죠. 사실 이런 거 보면 긴가민가 하지만 쭉 밀고 올라오고 그리고 매동도 오늘 뭐 수급이 나쁘지 않고 해서 아까 그러니까 22%나 23%요 정도에서 그냥 뭐 소액으로는 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냥 뭐 보통 뭐 10만 원까지는 최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 정도는 가능하다. 몰빵은 위험합니다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몰빵은 위험하지만 요거는 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뭐 기대감이기 때문에 되면 더 좋고요. 어쨌든 뭐 여기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을 보니까 뭐 오늘 뭐 그쵸 어제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래도 좀 매수가 좀 더 많기도 하고요. 그쵸 역시 이제 뉴스에 왔다 갔다 좀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 그렇지만 이번엔 좀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좀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흐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여기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더라도 요거는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높아 보이긴 하지만 역시나
이런 정보들은 좀 조심하는 것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시장은 좀, 다행히, 그죠? 하루 만에 좀 돌아섰고요. 역시, 금리 인하가 좀 다가왔고, 파월 의장이, 어쨌든 좀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소신껏 발언하는 모습이 좋았다.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들 말씀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